업무 자동화. 대표적인 업무 자동화 솔루션은 RPA다. 회계 처리나 지속적인 엑셀 데이터 입력과 같이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에 많이 사용되는데,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어 일련의 단계를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RPA가 활용되는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이메일에서 PDF 파일을 추출하고 그 PDF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 엑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다. 그 후 인공지능의 로봇이 기업용 웹 시스템을 구동하여 엑셀 데이터에 한 줄의 행에 표기된 내용에 맞추어 고객에게 보내는 송장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송장 보고서들을 자동 저장한 후에 고객들의 주소로 다시 송장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RPA는 지도학습의 경우 기존에 수차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분류 방식을 추론하여 인간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명을 넣어주는 수고도 덜어줄 수 있다. GS 리테일은 2020년에 행사 지원, 반복 작업, 대사 처리 등의 13개 업무를 RPA로 전환하는 것을 완료했는데, 연간 약 7,200시간의 업무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상치료 서비스. 아마존 파머시는 2018년 10억 불의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했다. 필팩은 약 처방이나 기존과 동일한 처방의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은 아마존 배송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케어는 2019년 말 기계학습 기반의 헬스 챗봇을 가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자사 직원들을 위한 가상 및 대면 응급치료, 예방치료 및 약 조제 등을 통해 민영 자체 의료보험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더 많은 인공지능용 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아마존의 의료 및 건강에 관한 많은 오디오 데이터를 자동 음성인식 솔루션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미디어를 이용해 텍스트로 바꾼 후 NLP 처리를 통해 내용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하며 EMR, 의료 기록으로 알레르기, 약 처방, 문제 등을 기록한 것을 업데이트해주는 것은 의료인들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도한 의료 관련 서류 작성이나 데이터 입력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6.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주식 투자의 활용. 헤지펀드는 오랫동안 시계열 거래 데이터의 시퀀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 왔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도 시계열 데이터 분석용 순환신경망의 LSTM 모델과 은닉 계층을 결합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있다. S&P가 인수한 켄쇼는 이러한 동향의 대표 주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결정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의 재량적인 결정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정과 무관한 냉철함, 24시간 운영, 일관된 결정 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찰스 슈왑, 베터먼트 등 온라인 증권회사도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투자 자문이나 투자 상품의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부정사용 방지. 전 세계 16개국에서 영업 중인 덴마크의 단스키 은행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 신용평가 점수 대신 의사결정 트리 방식의 앙상블 기계학습과 LSTM, CNN 방식의 딥러닝을 통해 금융 부정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 2016년부터 금융 부정이 급증했는데 사기성 청구서 보내기, CEO인 것처럼 꾸며 비서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기, 피싱 사기 등의 금융 부정 탐지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일 최대 1,200건 정도의 잘못된 부정사용 경고 신호를 발송해
전체 경고 건수 중 99.5%가 엉터리 시그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금융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기기나 거주지, 고객의 나이나 성별과 같은 프로필, 고객의 누적 거래 데이터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챔피온, 챌린저 방식의 딥러닝 솔루션을 개발했다. 여러 개의 딥러닝 모델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챔피언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 딥러닝 모델들을 계속 챔피언과 경쟁시켰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후 잘못된 알람은 60% 줄어들고 정확한 경고 신호의 비율은 50%까지 높아졌다. 마스터카드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해킹하거나 반복적인 카드 거래를 분석하여 비밀번호를 파악하는 등 부정한 신용카드 사용 시도가 온라인의 경우 전체 조회 횟수의 40%에 달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불 결제 승인 거부가 44% 정도 잘못 탐지된 것으로 나타나 정당하게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곤 했다. 그 후 마스터카드는 암호화된 위치 정보 데이터,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과 같은 바이오메트릭 정보, 고객 행동 데이터, 고객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검색 습관이나 전화 사용 여부, 타이핑 방식 등 쇼핑 시 카드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카드 부정 사용 방지율을 제고해 오고 있다. 거래 데이터의 사용 시 타 기관이나 회사의 암호화된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데이터를 입수하여 이용자의 행위, 상호 간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카드 부정 사용 등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인 타 은행의 서로 다른 지점이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는 서로 다른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익명의 카드 사용 거래의 일정한 패턴 중 부정 사용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낼 수 있다. 오리지널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아닌 암호화된 데이터라도 충분히 기계학습용 훈련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7.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 어떻게 실제 업무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까? 2020년 기준의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전통적으로 행해온 통계적인 분석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경영자나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공지능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있는가?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대비 ROI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콜센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고객의 50% 정도가 인공지능과 통화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며 365일 동안 24시간 내내 고객의 콜을 5초 이내에 90% 정도의 정확도로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검색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인간의 업무 처리를 대폭 교체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은행의 대출 업무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탐지 등에 상당히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구글의 경우에도 딥러닝 도입 초기에는 그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구글 브레인팀은 핵심 업무인 검색이나 광고가 아닌 정확한 음성 인식에 주력하여 딥러닝 수용에 대한 저항감을 낮춘 뒤 구글맵 관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구글이 세계 제1의 인공지능 회사로 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회사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GE Aviation. GE Aviation은 전 세계에 33,000개의 비행기 엔진을 공급 중이며 2017년 기준 27억 불의 매출과 60% 이상의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각 엔진에는 50 내지 100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매번 비행할 때마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엔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을 바라본다. 비행편대 정밀 주시, 플리트 모니터 팀에게 센서 데이터를 보내면 전문가들이 경고 사인들을 취합 분석하여 운항 기록을 고객사인 항공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이었다. GE는 모든 항공기 엔진의 이상 징후와 실제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계학습을 시킴으로써 경고 통지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 주시팀의 전문가들이 고객사인 항공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나누는 것은 물론 예방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켰다. 1990년에는 한 번 비행 시 1kb의 데이터와 30개의 파라미터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200kb, 1000개의 파라미터 정보가 활용되면서 센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CJ, CGV 빅데이터를 통찰하여 개봉 예정인 영화의 관객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가치 창출의 사례다. CJ, CGV는 2013년 출범한 리서치 센터를 통해 영화 개봉 2에서 2개월 이전부터 관객 인지도와 관람 의향을 조사한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예상 관객수 산출 프로그램에 입력시킨다. CGV는 감독과 출연진, 주제, 성수기와 비수기 개봉 여부, 경쟁 작품 상황, 티켓 예매 상황, 사전 관객 조사, 시사회 직후 반응과 같은 6가지 지표를 통해 예상 관객 수를 산출한다. 2016년 최대 흥행작인 부산행 1156만 명과 터널 712만 명, 인천 상륙작전 704만 명, 덕혜옹주 559만 명은 예상 관객수와 실제 관객수가 대부분 일치했다. 개봉 시기의 결정과 마케팅 전략에도 영화 소비자의 반응과 관련된 빅데이터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가들이나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감이나 경험으로 예측했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객 예측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잘못된 예측을 할 경우에도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인 OkCupid는 2004년부터 게시된 온라인 데이팅 앱이다. 가입 시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남성, 여성 여부, 동성으로서 좋아하는 남성, 여성, 개인의 프로파일을 올리고 좋아하는 타입, 성적 취향, 신앙, 15개 정도의 성격 유형 등 상당히 많은 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선호와 상대방으로 선호하는 타입을 올리게 되어 있다. 질문의 중요도에 대한 평점은 무관함은 0점, 약간 중요는 1점, 어느 정도 중요는 10점, 매우 중요는 50점, 필수는 250점이다. 나이별, 성별, 소지재와 거리, 인종, 체형 등 선호도에 맞춰 필터링을 하고 적합한 데이트 상대를 매칭시킨다. 29세 이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데이트 후보군에 메시지를 보낸 히트맵을 보이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 어린 데이트 상대를 선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간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 즉 데이터를 관찰하는 것이 예측에 있어 더욱 정확하다. 구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조직 운영. 구글의 경우 검색, 지메일,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나 스토리지를 갖춘 데이터 센터 내의 기기들은 엄청난 열을 방출하고 이를 냉각하기 위해 다량의 전기를 소모한다. 펌프나 냉방탑 등 냉방 장치는 이것이 설치된 환경과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만 날씨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의 구조와 환경이 달라서 모든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방법의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렵다. 구글은 2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추천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실내 온도 변화를 자동화하여 전기 사용량을 40% 이상 줄이고 비용을 15%나 절감하여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데이터 센터 내의 펌프와 냉방 설비, 컴퓨팅 파워, 처리한 데이터의 양, 실외 온도, 이에 따른 컴퓨터 프로세서의 작동 등 센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최적의 데이터 센터 냉방 온도를 유지하는 모델을 발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 전문가들도 최적의 온도를 찾는 가설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지만 인공지능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장과 지원 부서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협업하도록 하는 클로버 프로세스를 신설하여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이나 작업에서는 600여 명의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이 온라인 비대면 처리로 백일화에 드러나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중간 관리자가 얼마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와 그 효용성 제고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또한 과거 모든 점포를 표준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내점 고객의 선호를 반영하여 12가지의 점포 유형을 분류한 뒤 상품 진열 등을 효율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설명력이 더해진 인공지능의 등장. 인공지능은 예측이나 분류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알 수 없어서 블랙박스처럼 보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프로그램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용자의 정상적인 구매에 따른 결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왜 인공지능이 승인을 거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인공지능이 내린 신용카드 사용 불승인 결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불승인 결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외국의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지 못한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다든지 의료 AI가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하여 치료를 중단했는데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다든지 AI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주 중요한 법령이나 판례가 빠져서 패소하는 경우 등에는 상당한 법적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공지능의 설명력과 해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제한적이나마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특정 참조 기준을 만들어내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관한 해명 요구 사항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부과받아 참조 기준을 제시했지만 인간인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모순이 되는 참조 기준들은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다. 은행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특정 고객의 아파트 청약 대출을 거부하면서 2년 이상 경과한 대출의 우선 상환을 요구하거나 은행 계좌의 평균 잔고를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 대출 상환금의 분할 납부 기한을 절대 준수하라고 하는 경우 마지막 참조 기준은 사실상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